안녕하세요, 여러분.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이 또 한 번 강력한 우승 후보의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일본 축구의 에이스로 꼽히는 쿠보 다케우사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4골을 몰아치며 튀니지를 완파했는데요. 반면 튀니지는 세계적인 명장 에르베 르나르 감독 체제에서도 반전을 만들지 못한 채 2연패를 기록하며 조기 탈락의 아픔을 맛보게 됐습니다. 오늘은 일본의 화력쇼와 F조 순위 변화, 그리고 튀니지의 몰락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쿠보 없이도 화력 폭발. 경기 전 일본은 적지 않은 걱정을 안고 있었습니다. 팀 공격의 핵심 자원인 쿠보 다케우사가 선발 명단에서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쿠보의 부재가 일본 공격력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히려 일본은 더욱 폭발적인 공격력을 선보이며 튀니지를 압도했습니다. 전반 시작과 동시에 일본은 강한 압박으로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튀니지가 공을 잡을 시간조차 허락하지 않았고 빠른 패스 전개와 측면 돌파를 통해 수차례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냈습니다. 일본 선수들은 마치 쿠보의 공백이 전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전반부터 무너진 튀니지는 첫 경기에서 스웨덴에게 대패한 이후 반드시 승점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을 상대로는 경기 초반부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압박은 예상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튀니지 수비진은 공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잦은 실수를 범했고 일본은 이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선제골이 터지면서 경기 분위기는 급격히 일본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튀니지는 수비 라인을 끌어올려 반격을 시도했지만 오히려 뒷공간이 노출됐고 일본은 빠른 역습으로 추가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전반전이 끝날 무렵 일본은 이미 승기를 잡은 상태였습니다. 반면 튀니지는 자신감을 완전히 잃은 모습이었습니다. 일본의 완벽한 공격 축구. 후반전에도 일본의 공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점유율에만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할 때는 빠르게 공격으로 전환했고 결정적인 순간마다 정확한 마무리를 보여줬습니다. 특히 공격진의 움직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누가 특정 스타에게 의존하는 팀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듯 여러 선수들이 공격에 가담하며 튀니지 수비를 흔들었습니다. 세 번째 골이 터지자 사실상 승부는 결정됐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적극적으로 공격에 나섰고 결국 네 번째 골까지 성공시키며 4대0이라는 완벽한 스코어를 만들었습니다.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리는 순간 일본 선수들은 환호했고 튀니지 선수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쿠보가 없어도 강한 이유. 이번 경기에서 가장 큰 화제는 역시 쿠보의 공백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에이스가 빠지면 팀 경기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달랐습니다. 현재 일본 축구는 특정 선수 한 명에게 의존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유럽 무대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이 대거 포진해 있고 누구든 주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선수층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터운 선수층은 일본 축구의 가장 큰 강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쿠보가 빠져도 다른 선수들이 공백을 채울 수 있다는 사실을 이번 경기에서 확실히 보여준 셈입니다. 많은 해외 언론 역시 일본의 조직력과 선수층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르나르 감독의 고민. 반면 튀니지 벤치에서는 깊은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르베 르나르 감독은 아프리카 축구 최고의 명장 중 한 명으로 꼽힙니다. 특유의 카리스마와 전술 능력으로 여러 국가대표팀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월드컵에서는 아직 결과를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첫 경기에서 스웨덴에 크게 패한 데 이어 일본전에서도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수비 조직력이 심각하게 흔들렸습니다. 르나르 감독은 경기 도중 여러 차례 선수 교체를 단행하며 분위기 반전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본의 공격을 막지 못하며 추가 실점만 허용했습니다. 경기 후 튀니지 현지 언론들은 팀의 전반적인 경기력에 강한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이제 관심은 일본과 네덜란드, 그리고 스웨덴의 순위 경쟁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과 스웨덴의 맞대결은 사실상 조 1위 경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본의 목표는 16강 그 이상. 일본은 이미 여러 차례 월드컵에서 아시아 축구의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독일과 스페인을 꺾었던 과거의 기적은 더 이상 우연으로 평가받지 않습니다. 이제 일본 축구는 세계 무대에서도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도 일본은 단순히 16강 진출에 만족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선수들의 자신감과 조직력, 그리고 전술 완성도를 고려하면 충분히 기대할 만한 성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쿠보가 없는 경기에서도 사고를 터뜨렸다는 사실은 일본이 훨씬 더 강한 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마무리. 쿠보 없이도 강했다. 일본은 튀니지를 상대로 사고를 몰아치며 압도적인 경기력을 선보였습니다. 조직력과 선수층의 힘을 증명한 일본은 F조 2위로 올라서며 16강 진출에 한 발 더 가까워졌습니다. 반면 르나르 감독의 튀니지는 2연패와 함께
조기 탈락이라는 아쉬운 결과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과연 일본은 이 기세를 이어 조 1위까지 노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아시아 축구의 새로운 역사를 다시 한번 써내려갈 수 있을까요? 다음 경기 결과가 더욱 기대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꼭 잊지 마세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월드컵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